네, 2022년에는 자동차주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올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쪽 섹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동차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최근에 그래도 좀 현대기아차,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먼저 올해 내내 이제 짓눌렀었던 리스크 요인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었는데 이거는 좀 완화 기조로 돌아섰을까요? 네. 최근 들어서 차량 반도체 수급 상황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. 3분기 때가 좀 최악이었었고요. 특히 9월 달이 많이 안 좋았었고, 4분기도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3분기 대비로는 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내년도 1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부족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최근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중장기 EV 전략도 발표를 했고 내년에 그러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신차 수요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자동차 섹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. 네. 신차 수요 굉장히 중요하죠. 전체적인 수요도 중요하고 그리고 EV나 이제 수소차 같은 미래차들도 얼마나 팔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약 7% 정도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원래 한 10% 정도 이제 시장이 성장할 걸로 봤었는데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이전 수요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. 그 이전 수요들이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수요를 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보다 훨씬 더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대비해서 약 45% 정도 성장을 해서 올해는 연간 한 400만 대 정도, 내년에는 600만 대 시장으로 전기차 시장도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EV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계속 이제 성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, GM이나 포드는 올 한 해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현대, 기아차, 국내 완성차 업체는 주가가 너무 많이 부진했단 말이죠. 그러면 이 시장 성장세 속에 현대, 기아차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든지 넘어야 하는 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? 먼저 네.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 작년하고 올해랑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시장 메이커들의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고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젠 미국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선진국 메이커들의 주가 수익률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. 앞으로의 이젠 어떤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국내 메이커들이 2022년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전기차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올해 사실 EV6나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 신차들이 국내에 출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반도체 생산 차질 때문에 거의 이제 글로벌 출시가 안 됐었거든요. 그래서 2022년도가 본격적으로 이런 전기차 신차들의 신차효과가 나타나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EV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런 모델들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됩니다.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전기차 판매 대수가 훨씬 더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점유율도 이제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흐름이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만 봐서 될 게 아니라 픽업 트럭도 있고 전기 밴,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이제 모빌리티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관련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걸까요? 네. 요즘에 저희가 이제 PBV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의 어떤 차량 수요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. 이게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 수요에서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좀 커스터마이즈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차량을 공급을 하는 건데요.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전기 밴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것들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카쉐어링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 운송 수요 쪽도 많이 이제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또 수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 PBV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도부터 전기 택시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밴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는데 스타리아 EV를 내년도에 또 출시를 할 계획인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도 여기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거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바탕이 이제 전동화
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전장 부품사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아와 현대차도 이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더해서 볼 수 있는 게 수소차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올해 하반기에 물류 시장 쪽에서 이제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수소차도 굉장히 큰 시장의 관심거리가 되기는 했었는데 이쪽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? 네. 지금 뭐 앞서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물류 시스템 자체를 이제 탈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사용차까지도 다 친환경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요. 좀 투트랙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.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밴 같은 경우로 운송 시스템을 전환을 하고 그리고 중거리,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수소 트럭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장거리 운송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차량의 운행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. 그리고 좀 운행 거리 자체가 이제 길다 보니까 수소 트럭이 가지고 있는 짧은 충전 시간 그리고 긴 주행 거리가 상당히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.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로스가 상당히 크고요. 그리고 운송은 빠른 배송이 필수적인데 이 운송 시간만큼 또 지연 배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다임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1위의 어떤 트럭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수소 트럭과 전기 트럭의 이원화 전략을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밴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거리 쪽에서는 수소 트럭을 이렇게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모빌리티를 저희가 분야별로 좀 다양하게 봤는데 결국에는 2022년 모빌리티 시장에서 좀 궁극적인 키워드가 될 만한 부분은 역시나 단연 전기차예요. 뭐예요? 전기차라고 볼 수 네.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생산의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굉장히 강했지만 생산이 약했기 때문에 재고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품사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내년도에는 생산이 수요를 초과를 하면서 재고를 확충하는 사이클이 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이에 따라서 부품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전동화나 자율주행차, 뭐 수소차, 뭐 이런 미래차들의 대부분의 핵심이 되는 변화가 다 전장 부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장 부품사가 또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보면은 국내 대표 전장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만도나 현대모비스가 내년도에 유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성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올해 이제 출시했었던 제네시스 SUV들 그리고 EV들을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도 실적과 어떤 판매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현대차도 이제 최선주로 추천을 드립니다. 현대차와 전장 부품, 뭐 현대모비스, 만도 이렇게 네.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. 현대차 그룹이 엔진 관련 개발 조직을 없애고 전기차 중심으로 연구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. 네. 뭐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커요. 네.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도 전동화 쪽으로 올인을 하겠다라는 거를 좀 강하게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뭐 2035년, 2040년이 되면은 내연기관차를 아예 생산 안 하고 100% 전기차로 나아가야 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굉장히 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강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을 이제 선도하는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그 이전까지는 좀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보수적이고 좀 덜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어요, 그러면? 그렇다라기보다는 네. 사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쟁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변했죠. 아, 상대적으로 거기가 더 상대적으로. 공격적이니까. 특히 이제 미국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네.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.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유럽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오히려 더 강하게 탕수유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또 변화하는 거에 또 발맞춰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기차 업체로서의 전환 속도를 얼마나 올리는지가 또 내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현대차를 포함해서 현대모비스, 만도, 전장 부품 쪽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.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